네, 안녕하세요. 컴퓨터다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제 선택함수 if의 필요성은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로 선택함수 if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if가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if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좀 시간적인 그러한 반복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좀 하시고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if에 좀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선택함수 if의 용도는 조건분기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이거 조건에 따라서 저럴 땐 저거로 선택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함수다.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참과 거짓을 판단하여 각각 해당하는 실행물을 선택하여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if의 구성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논리값, 참실행문, 거짓실행문에서 인수가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값은 저랑 공부했죠. true, false 밖에 안 되는 거죠. true이면 두 번째를 선택해서 표시하고 false이면 세 번째 인수를 선택해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rue일 때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false이게 되면 두 번째 true일 때는 false면 세 번째니까 바보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근본적인 if의 처리하는 방법.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수식을 쓰게 되면, 이 수식을요,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이거 자체로 뭔가 의미를 전달해 줄 수가 없는 단순한 그냥 일회성 수식이죠. 일회성. 의미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얘를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이 논리값 대신에 비교 연산식을 한번 써보자 이 말이죠. 4가 2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참이겠죠. 그럼 천재가 나오고 4가 2보다 작다 하면 폴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비교 연산식의 결과가 뭘로 나오죠? true와 false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걸로 대체를 좀 하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왜 이거는 안 될까요? 물론 더 깊게 공부하면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지겠지만 여기까지는 됩니다. 한번 끝까지 써볼게요. 천재, 바보. 자, 왜 이 산술연산식은 안 될까요? 이해 가시나요? 결과가 숫자잖아요. 논리로 나와야 되는데 숫자로 나오니까 의미가 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세요. 나중에 더 깊게 공부하면은 여기 숫자가 나올 경우도 있지만 이제 자격증에서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올 수가 없고 논리로 비교 연산식이 와야 되는구나. 그렇게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비교 연산식은 항상 연산자 주위에 피연산자가 좌우 사이드에 2개가 와야 이게 비교 연산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꼭요. 그래서 3개가 하나 연산자 주위로 2개가 와서 전체적으로 3개가 와야 된다. 짠짠짠. 그죠? 그래서 true, false가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산식을 구성할 때 뭐 문자 데이터가 올 때는 는이나 같지 않다가 오고요. 같다. 그 다음에 이상, 초과, 이하, 미만 이런 형태로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나중에 문제에서 접목을 해야 될 거고요. 더 문제를 풀고 다시 거꾸로 와서 한번 더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좀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럴 땐 이거 저럴 땐 저거니까 if를 쓰죠. 물론 시험에서는 또 if 쓰라고 나오겠죠. if. 그러면 얘를 딱 보고요. 근거가 누구냐 그러면 가나 이가 붙는 게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점수가 평균이 성별이
국어가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얘가 선택에 대한 근거 셀이고 연산자는 이상이고 비교값은 80이다. 그렇게 해서 연산자가 중간에 들어가라고 했죠. 그래서 점수 78 이상 그 다음 비교값 80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채우기 핸들을 못 하잖아요. 78이 안 변하니까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값으로 쓰지 말고 셀 주소로 받는 것이 선택에 대한 근거가 되는 셀이다. 셀 주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참실행문이 80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95니까 합격이죠. 예, 참이니까 앞에 거, 거짓이니까 뒤에 거 이렇게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if를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문제는 합격이면 8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빈셀 처리하라. 근데 빈셀 처리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열고 닫으면 원래 빈셀이 됩니다. 그래서 if 점수가 80 이상이면 합격. 아까는 이렇게 불합격을 저희가 써주셨죠.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도 안 됩니다. 스페이스바는 글자가 한 글자고 엑셀에서 말하는 빈셀은 글자 수가 0인 글자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빈셀이라서 그래요.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참실 때 합격이 나오고 거짓일 때는 빈셀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자, 이번에는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요 문제는 좀 어려워요. 문자가 오는 경우인데 문자가 아니고 수식이 올 수도 있어요. 참실행문에 점수에 플러스 1을 가산하라 그러면 점수 더하기 1을 하는 거고 거짓일 때는 빈셀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80 이상이면 여기는 이제 성별이 남이면이니까 성별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if 성별 문자일 때는 큰 따옴표 반드시 해주세요. 남이면 점수를 1점을 가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결과가 참실행문에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남자가 1점이 가산되고 여자는 빈셀 처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 실행문의 결과는 그룹을 생성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합격, 불합격 이렇게 점수를 보게 되면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하니까 두 개의 그룹으로 묶여서 판단이 더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제 관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빈셀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식을 쓰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실무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 또 if가 연산식 안에 포함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예, 또 한번 할게요. 점수가 공백이면 제시험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셀 처리하라. 그럼 점수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감지를 하냐 그 말이죠. 점수가 비어 있던 애들은 뭐 도망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if 이렇게 합니다. 점수가 빈셀이면 이렇게요. 그러니까 C24가 빈셀과 같으면 아시겠어요? 이거 잘 챙겨 놓으세요. 이것도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자격증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하면 뭐라고 있어요? 여기에 제시험을 표시하래요. 빈셀과 같으면 제시험. 그렇지 않으면 빈셀 처리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빈셀과 같으면 제시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요. 이런 것을 잘 기억을 했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없어요. 빈셀 처리가 돼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왔죠. 제시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기말 점수가 중간 점수보다 크면 그러면 가나 2가 기준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말 점수가 근거가 되고 중간 점수가 비교값인데 크다가 연산자고요. 이렇게 값으로 오는 게 아니라 셀과 셀을 또 비교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f 기말고사가 크다. 뭐보다? 중간고사보다. 이렇게 값으로 오는 게 아니라 셀과 셀로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다. 그때 이제 성적 향상, 그렇지 않으면 성적 하락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이제 if가 지금까지는 한 개만 썼잖아요. 그걸 우리가 단순 if라고 하는데 if가 이제 2개 이상 들어가는 것도 연습을 좀 하자 이 말입니다. 2007 버전 이상에서는 최대 중첩을 62번까지, 62번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부를 좀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if가 여러 번 쓰일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냐. 일단 if 수는 실행문 마이너스 1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수, 보통, 부진이다. 그러면 3-1에서 if 수가 2번이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말 점수가 80 이상이면 이때 참 실행문이 우수죠. 거짓 실행문이 뭔지 아세요? 보통 아닙니다. 이 보통과 부진 자체가 거짓 실행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if가 한 번 들어가죠. 또 보통 부진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if가 2번이 들어가는 거죠. 이 원리. 그리고 거짓 실행문에 또 다른 if가 하나가 더 들어간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로수는 if 수만큼. 이 공식을 어느 정도 외워두시면은 작업하기가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요. 요거 3개. 자, 그러면 얘를 보고 한번 문제를 풀 건데 여기 아래에다가 풀게요. 80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보통, 부진이니까 3-1에서 if 수가 2번이잖아요. 그래서 if 근거가 누구죠? 점수, 기말 점수가 80 이상이다. 이렇게요. 그때 참 실행문이 이제 우수고, 큰 따옴표, 문자일 때 수식이 직접 문자가 참여하면 큰 따옴표. 거짓 실행문이 보통 부진이기 때문에 거짓 실행문에 또 다른 if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if를 쓰고, 여기서 다시 기말고사 찍고, 크거나 같다. 여기서 이제 60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참 실행문이 보통, 거짓 실행문은 부진. if를 이제 2번 다 썼으니까 가로수는 if 수만큼 이렇게 닫아주시면 이게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78이 이제 점수가 1이 들어갔다가 참여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거짓 실행문으로 갔더니 이 통째가 이게 거짓 실행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또 다른 if를 만나서 이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78이니까 참여요, 거짓이에요? 참이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거짓으로 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참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수미 양가는 제가 안 해볼 거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5-1에서 if 수가 이제 몇 번요? 네. 4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것은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오면요. 이렇게 이 문제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80 미만이라는 게 나오면 또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앞에 80 이상이 있으면 보세요. 80 이상은 다 우수죠. true일 때. 그럼 일이 내려가는 애들은 누구만 내려요? 80 미만만 내려가니까 이런 앞에가 이상이면 뒤에 똑같은 수의 미만은 있으나 마나한 조건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공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옆셀과 비교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이니까 3-1 두 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두 번이에요. 판매가가 원가보다 크면 정상 판매 큰 따옴표 꼭 해주시고 if 한번 나왔죠. 거짓 실행문에 또 탭을 눌러서 괄호를 꼭 해주세요. 이럴 때 이제 판매가가 안 찍어지잖아요. 그럴 때 밑에를 찍고 위로 올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냥 찍어버리면 커서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도 공부를 좀 위에 찍고 아래로 내리든지 아래 찍고 위로 올리세요. 아니면 직접 타자를 쳐도 되고요. 자, 같으면 판매가가 원가하고 같으면 여기도 안 찍히죠? 그래서 올리고 그러면 이제 본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본전 판매. 나머지는 이제 할인 판매. 가로수는 if수만큼 이렇게 해서 제가 잘못했나요? 이렇게 해서 채우기 엔드를 하시면 이렇게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여기까지. 강의가 좀 길어져서요. 엔드하고 오어는 좀 일단 자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